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타이밍 정말 묘하게 절묘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7일 안에 삼성전자에 꽤 큰 변수가 한꺼번에 몰려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 요즘 참 이상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5만원 초중반대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강하게 버텼던 구간이었고 2020년 코로나 이후 급등이 나오기 직전 마지막으로 눌렸던 가격대와도 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갈 자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7일이냐? 진짜 본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겁게 도는 얘기 중 하나가 바로 HBM입니다. 특히 엔비디아 납품 이슈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실제 매출로 잡히는 시점이 이번 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는 점,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지금까지는 HBM 수율이나 콜 이슈가 워낙 불확실했기 때문에 시장도 꽤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 GPU 출하량이 예상을 웃돌 수 있다는 말이 나오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HBM 물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삼성전자가 콜을 통과해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물량이 이번 실적에 얼마나 반영되느냐, 정말로 그 숫자가 찍히느냐, 그게 이번 잠정 실적 발표의 핵심입니다. 만약 이번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 상단을 뚫거나 말 그대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주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과거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사례를 보면 발표 당일부터 이 주인 내에 평균 8%에서 12% 정도 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지금 주가 기준으로 10%면 절대 작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미국발 반도체 수출 규제 관련 업데이트입니다.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인데 그 세부 내용이 다시 업데이트될 가능성이 있는 시점도 지금으로부터 멀지 않습니다. 이게 왜 삼성전자와 연결되느냐? 규제가 더 강해질수록 중국 내 현지 파운드리 업체들이 타격을 받고 그 공백을 삼성전자와 TSMC가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반대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에 수출하는 메모리 물량에 제한이 생기면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리스크 파트에서 따로 짚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이벤트라는 건 분명합니다. 세 번째는 환율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매출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벌어들인 돈을 원화로 바꿨을 때 환율이 높으면 실적이 더 좋아 보이는 구조입니다. 지금 환율 수준은 삼성전자 실적에 꽤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잠정 실적, 미국발 반도체 규제 업데이트, 그리고 환율 효과가 7일 안에 겹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지금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나와 있는 셈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느냐, 언제 사야 하느냐, 얼마나 담아야 하느냐. 먼저 지금 사도 되느냐는 질문부터 보죠. 이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기 트레이딩이 목적이라면 지금 당장 풀매수는 위험합니다. 실적 발표 전에는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단기적으로 5%에서 10% 하락도 충분히 열어둬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중장기 관점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이 가격대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꽤 괜찮은 매수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사면 무조건 오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더 우위에 있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언제 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봅니다. 첫 번째는 실적 발표 전에 사는 전략입니다. 잠정 실적 발표 전에 먼저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죠. 이건 한마디로 어닝 서프라이즈에 베팅하는 전략입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정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발표 당일 갭 상승 이후에는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명확합니다.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 단기 손실을 감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실적 발표 이후에 사는 전략입니다. 숫자가 확인된 뒤에 들어가는 거죠. 이 방식은 변동성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좋은 실적이 나왔을 경우 이미 주가가 튀어 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성향입니다. 내가 리스크를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담아야 하느냐, 여기에는 정말 강하게 말씀드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로 한 번에 풀매수하지 마세요.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총 1,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 지금 당장 300만 원만 먼저 매수합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 방향이 확인되면 추가로 400만 원을 더 매수합니다.
마지막 300만 원은 혹시라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을 때 더 낮은 가격에서 받아낼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남겨두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히는 사람은 사실상 없습니다. 하지만 분할 매수는 내가 틀렸을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둡니다. 정말로 오래 버틴 사람들, 진짜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 원칙을 생각보다 단순하게 지킵니다. 화려한 어그로 전략보다 이런 기본이 훨씬 강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만 보지 말고 반도체 시장 전체를 좀 넓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보면 나무만 보는 거고 지금 반도체 산업 전체가 어디쯤 와 있는지를 알아야 숲이 보입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업 사이클과 다운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극심한 다운 사이클을 지나 2024년부터 서서히 업사이클로 진입하는 구간입니다. 이 회복의 가장 강력한 드라이버는 바로 AI입니다. AI 서버에 들어가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혜택을 받은 곳은 마이크론이었고 지금은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주가도 먼저 크게 움직였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어떨까요? 겉으로 보면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만 봐야 할까요? 남들 다 달릴 때 같이 안 올랐다는 건 반대로 아직 덜 반영됐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직 밥줄이 완전히 살아있는 종목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대비 주가 퍼포먼스가 부진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결국 HBM 콜 이슈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HBM 3세대를 테스트했는데 통과가 계속 밀렸고 그 불확실성이 주가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계 소식을 보면 이 콜 이슈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순간 삼성전자 주가에는 꽤 강한 모멘텀이 붙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가에는 이미 나쁜 뉴스가 할인 요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안 좋은 얘기가 잔뜩 반영된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하나만 나와도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거칠게 나옵니다. 파운드리 사업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와 파운드리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TSMC와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고 고객사 확보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퀄컴이나 애플 같은 대형 고객들이 TSMC로 쏠리는 흐름도 계속되고 있죠. 이건 분명 삼성전자의 약점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운드리 부진이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면 반대로 파운드리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신호가 나올 때 주가 반응은 훨씬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GAA 공정에서 의미 있는 수율 개선을 보여주거나 새로운 대형 고객사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는 또 하나의 큰 모멘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삼성전자에 대해 너무 많은 의심을 품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주식은 가끔 바로 그 의심이 가장 클 때 방향을 틉니다. 이제 ETF 관점에서 삼성전자에 접근하는 방법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개별 주식으로 삼성전자 하나만 들고 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삼성전자 플러스 알파로 반도체 섹터 전체에 걸고 싶다면 ETF는 꽤 괜찮은 대안이 됩니다. 국내 상장 ETF 가운데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코덱스 반도체 ETF가 있습니다. 이 ETF에는 삼성전자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SK 하이닉스, 삼성 SDI, DB 하이텍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단독 투자보다 분산 효과가 있고 반도체 업사이클 수혜를 좀 더 넓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타이거 반도체 ETF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최근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유동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사 플러스 솔티브 ETF는 국내 반도체주만 보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TSMC, 브로드컴 같은 해외 반도체 대장주까지 함께 담고 있어서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 전체에 베팅하고 싶을 때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ETF가 개별 주식보다 나은 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삼성전자가 HBM 이슈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 주가 상승이 더디더라도 반도체 ETF에 투자하면 SK 하이닉스의 상승까지 함께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는 것보다 훨씬 덜 흔들리고 심리적으로도 버티기 쉬운 구조입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개별 종목으로 승부 보다가 멘탈이 먼저 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ETF는 그런 급한 흔들림을 조금 줄여줍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 종목 몰빵은 좀 무섭다 싶은 사람에게는 꽤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는 리스크 얘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좋은 얘기만 듣고 들어가면 나중에 흔들릴 때 버티지를 못합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실적 쇼크입니다. 앞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을 얘기했지만 반대 방향도 당연히 열려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잠정 실적이 컨센서스 하단을 크게 밑돌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급락할 수 있습니다. HBM 납품 지연이 생각보다 더 길어진다거나
레거시 메모리 수요가 예상보다 약하다거나 이런 변수들이 실제 숫자로 찍히면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합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가능성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삼성전자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의 메모리 공장을 갖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를 더 강화하거나 중국이 여기에 맞대응하는 보복성 조치를 꺼내들면 삼성전자 사업에는 직접적인 타격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건 개인 투자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시장이 예상 가능한 악재보다 예상 못한 외부 충격에 훨씬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리스크는 파운드리 부진의 장기화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를 따라잡는데 예상보다 훨씬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기술 격차가 생각보다 크고 TSMC가 독주 체제를 더 굳히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유의미한 점유율을 회복하는 일이 2025년 이후에도 불투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메모리 업황이 회복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는 제한적인 상승에 머물 수 있습니다. 메모리만으로는 충분히 버틸 수 있어도 시장은 결국 전체 그림을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강한 재평가가 나오려면 파운드리 쪽에서도 뭔가 달라졌다는 신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리스크는 금리 환경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예상보다 더 오래 높게 유지하거나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지면 성장주와 기술주 전반에 부담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리스크까지 함께 보면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이는 상황이 오면 수급 측면에서 꽤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네 가지 리스크를 모두 인지한 상태에서 그래도 지금 가격이 매력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들어가는 것이고, 반대로 이 리스크들이 너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좀 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주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정말 끝까지 중요한 건 본인의 상황과 성향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보겠습니다. 5년, 10년 뒤에 삼성전자는 어떤 회사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가 경쟁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수백조 원씩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에는 엄청난 양의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AI 모델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은 메모리,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해집니다. 이 구조적인 수요는 향후 몇 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그 수요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정도가 사실상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95% 이상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과점 산업의 무서운 점은 여기 있습니다. 사이클은 분명히 오르내리지만 결국 돈을 버는 플레이어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가 정말 어려울 때도 살아남은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세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업황이 좋아지면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것도 결국 이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은 AI 수요라는 강력한 구조적 드라이버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러니 5년 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보다 훨씬 커져 있을 거라는 시각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그 과정은 절대 매끈하지 않을 겁니다. 오르고 빠지고 흔들리고 또 의심받을 겁니다.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로 천천히 담아가는 전략이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 상장 기업 가운데 배당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주는 회사입니다. 주가가 빠진 구간에서는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 지금 구간에서는 배당만으로도 연 3% 안팎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바로 치고 올라가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으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건 삼성전자 투자의 분명한 장점입니다. 여기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건 장기적으로 주당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따지고 보면 삼성전자는 단기 모멘텀만 보고 접근하는 종목이 아니라 기다릴 이유가 있는 종목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실전 투자 전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면 총 투자 금액의 30%만 먼저 매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머지 70%는 일단 기다립니다. 그리고 실적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방향이 확인되면 그때 추가 매수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미 삼성전자를 보유 중인데 손실 구간에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팔 이유는 없다고 보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오히려 추가 매수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추가 매수도 한 번에 몰아서 넣지 말고 두 번, 세 번으로 나눠야 합니다. 주가가 더 빠질 경우를 대비해 탄약을 남겨두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개별 종목 리스크가 부담스럽다면
반도체 ETF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코덱스 반도체나 타이거 반도체를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식으로 매수하면 타이밍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무난하고 스트레스도 덜한 접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손절 기준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투자에 들어갔다면 어느 가격에서 손절할지 혹은 비중 축소를 할지를 미리 정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존버만 하다가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4만원대 초반에서 지지가 무너지면 기술적으로 다음 지지선까지 추가 하락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그 아래로 밀릴 경우 손절 또는 비중 축소를 고민하는 기준은 미리 갖고 있어야 합니다. 손절은 지는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기회를 위해 현금을 지키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손절이 아니라 기준 없이 버티다가 계좌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 구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TSMC, 인텔, 마이크론과의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 이해해야 장기 투자 판단도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먼저 TSMC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인류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의 최첨단 칩을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와의 기술 격차도 현재 1세대에서 2세대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격차를 얼마나 빨리, 얼마나 현실적으로 좁히느냐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이건 그냥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밥줄이 걸린 문제입니다. 고객사가 한 번 등을 돌리면 다시 데려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 시장은 더 냉정해집니다.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경쟁하는 3위 플레이어입니다. 최근 HBM 시장에서 마이크론도 빠르게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제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마이크론과도 동시에 경쟁해야 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하지만 생산 규모만 놓고 보면 마이크론은 아직 삼성전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점유율 자체를 크게 위협할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지금 당장 덩치가 작은 경쟁자가 아니라 특정 시장에서 먼저 치고 올라오며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입니다. HBM은 바로 그런 전장입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들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CXMT라는 중국 업체가 DDR4, DDR5 메모리를 저가로 공급하면서 레거시 메모리 시장에서 가격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레거시 메모리 마진을 압박하는 요인입니다.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쪽과 정면으로 붙으면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HBM처럼 최첨단 메모리 쪽은 아직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영역에서는 중국이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기술 차이가 최소 5년 이상 난다고 보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쟁 구도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는 레거시 메모리에서는 중국 업체의 저가 공세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HBM이라는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제대로 이루어지느냐가 향후 2년 동안 삼성전자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이야기의 핵심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는 지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지지 구간에 와 있습니다. 무조건 바닥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괜찮은 자리라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둘째, 앞으로 7일 안에 잠정 실적 발표를 포함한 복수의 이벤트가 겹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게 현실이 되면 단기 주가 모멘텀이 강하게 붙을 수 있습니다. 셋째, HBM 콜 통과 여부는 지금 삼성전자를 둘러싼 가장 큰 불확실성이자 동시에 가장 강한 모멘텀 포인트입니다. 넷째, 그렇기 때문에 접근은 무조건 분할 매수여야 하고 리스크 관리를 위해 손절 기준도 미리 세워둬야 합니다. 다섯째, 개별 종목이 부담스럽다면 반도체 ETF를 적립식으로 매수하는 방식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급등하는 주식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기회를 통째로 놓치는 것, 그리고 반대로 이유도 모르고 어그로에 끌리듯 따라 샀다가 리스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 사실 제일 무서운 건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도 똑같습니다.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덤비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많은 불안 때문에 아무 판단도 못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중요한 건 숫자를 보고 이벤트를 보고 리스크를 알고 자기 원칙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누군가에게는 애매한 종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HBM은 아직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파운드리는 여전히 숙제가 많고 글로벌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 환율, 규제 이슈, 반도체 업황 회복, AI 인프라 확대라는 굵직한 축들이 한 시점에 겹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눈여겨볼 만합니다. 정말로 시장은 늘 확실해진 뒤에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애매하고 시끄럽고 의견이 갈릴 때 바로 그때 기회가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만큼 함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할 매수와 현금 관리가 중요합니다. 5년 뒤, 10년 뒤를 보면 삼성전자는 여전히 전 세계 메모리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되고 더 많은 메모리와 더 빠른 메모리가 필요한 시대가 이어진다면 삼성전자가 그 수혜 축에서 완전히 비켜가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문제는 회사가 망하느냐가 아니라 시장이 언제 그 가치를 다시 높게 쳐주기 시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재평가의 시작점이 바로 이번처럼 여러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리는 구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무조건 사라, 혹은 절대 사지 마라, 이렇게 흑백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볼 만한 자리이고, 단기 투자자에게는 실적과 이벤트를 앞둔 변동성 구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급하면 다치고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남의 말이 아니라 내 기준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그 기준을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생각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괜찮았다면 관심 표시도 가볍게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